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요즘 감기 때문이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서울시가 203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70% 수준까지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공기는 나빠지는데 2030년이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서울의 미세먼지는 한때 나쁨입니다. 11월 29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연기와 그을음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펠린 난로가 이번에는 이전 비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초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애초 계획보다 30% 많은 1억 3천여만 원이 더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각 자치구별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서울회의도 출범했습니다. 면목동 재건축 사업은 활기를 띠고 있지만 뉴타운이 해제된 중화동에는 환경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버려진 나무를 재활용해 에너지 빈곤층에게 공급하는 노원구 펠릿 사업. 하지만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효율성은 떨어지고 반환경적 사업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사후 관리도 엉망이어서 이 기존에 설치된 펠릿 난로마저 이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저는 지금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테니스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펠릿 보일러와 난로가 이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테니스장 운영본부석에도 펠릿 난로가 설치됐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서 펠릿 난로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본래는 주변에 있던 주민센터에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연기와 그을음 발생 탓에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2016년 하반기께 이곳으로 이전됐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전되어 온 난로인데 그럼 테니스장에서는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회원들은 난로를 틀어놓으면 따뜻하다고는 이야기합니다. 네. 하지만 배기통이 보시는 것처럼 테니스 코트장 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바람이 불면 연기가 코트장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동을 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때문에 회원들은 노원구에 펠릿 난로를 이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열린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펠릿 사업 문제가 도마 위에 또 올랐다고요? 이번엔 어떤 문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복지정책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원구 펠릿 사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질의에 나선 마은주 의원은 그 펠릿 보일러와 난로가 신규 설치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펠릿을 써본 주민들이 연기와 그을음 발생 탓에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곳으로 다시 가져가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이전 설치 비용이 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펠릿 보일러 한 대당 이전 설치비는 120만 원이고 펠릿 난로는 60만 원 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원구가 올해까지 탈부착비로 사용한 비용은 5천만 원이라면서 이는 신규 설치비인 1억 원의 절반 정도 되는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설치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사업을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애물단지 펠릿을 옮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는 거군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노원구는 어떤 답변을 내놓았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행부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습니다. 마은주 의원의 주장에 반박을 하지도 않았고 또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펠릿 난로와 보일러를 신규 설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기존에 있는 것들만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원구도 이 펠릿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노원구 펠릿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노원구 목재 펠릿 사업은 지난 2013년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등지에서 가지치기를 통해 얻은 폐목을 재활용해 에너지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하지만
그 펠릿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연기와 그름 탓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원인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펠릿보다 품질이 떨어진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노원구 의회를 중심으로 펠릿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상계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선화 기자였습니다.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나 태양광 발전 같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는 노원구의 5점으로 남을 펠릿 사업 짚어봤습니다. 서초구청사의 리모델링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약 30%가량 늘어났습니다. 구청 측은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인데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청 로비입니다. 중앙에는 고급스러운 목재로 세단장한 안내데스크가 자리에 있고 2층을 올라가는 계단 벽면엔 나비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리모델링으로 청사 내부 환경이 개선된 건데 이를 놓고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사 로비 등의 리모델링 건으로 의회에선 4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공사비가 당초 예산보다 31%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그 복도라 해봐야 여기도 되지도 않는데 이 좁은 공간을 개선을 하는데 1억 3,600이 늘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구청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보수 작업과 환경 개선으로 설계가 변경돼 비용 증액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강관 기계를 설치하는 공정이 또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기존 디자인에서 목재 느낌이 나는 인테리어로 바꿈에 따라서 또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를 하기 전엔 설계 용역을 거쳐 미리 예산을 책정한다는 겁니다. 당초에 설계가 안 됐다는 건가요? 이 정도면 이거는 새로운 공사로 봐야 돼요.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 전 설계를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내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서울지역협의회의 연합체인 서울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서울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방분권 개헌이 본격 추진된 겁니다. 이날 서울회의에 참여한 교수와 자치단체장들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행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제대로 된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둔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옳은 겁니다. 지방자치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국가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돼 있어요. 이어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위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앙부처에 의무를 지우는 그러한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그 법 만든 지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도 분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헌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은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지방세를 국세 일부로 충당해야 하지만 현행으로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8대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6대4까지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초적으로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중앙이 도와주니 너희는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가 아니고요. 중앙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하급 지방 행정기관입니다. 서울 25개구가 참가한 지방분권 개헌. 현재까지 성북, 성동, 종로 등이 지방분권 개헌 출범식을 열었고 다음 달 8일부터 지방분권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서울 변방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오랫동안 냉랭해왔던 중랑구 부동산 시장에 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중랑구 면목동 재건축 사업자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소규모 단독 연립주택이 밀집된 중랑구 면목동. 최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면목동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일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모두 5곳. 3천 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환경이 좀 정비되고 좀 더 깨끗해지고 하면서 좀 뭐 주거 환경은 아무래도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들은 있는 거죠. 현재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한 곳은 모두 4곳입니다. 이주 단계에서 조합과 세입자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던 면목 3구역은 2009년 시공사 선정 이후 약 8년 만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1,505가구로 면목동 지역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근 면목 5구역은 지난 2015년 2월 시공사 선정 이후 일반 분양까지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한 모범 사업지로 꼽힙니다. 면목동 재개발 지역에서 올해 첫 일반 분양으로 눈길을 끌었던 면목 1구역 역시 약 500가구 규모로 새 단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옴으로써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치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신규 아파트 공급의 불모지라고 불리던 중랑구 면목동. 4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신규 분양으로 새로운 변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하지만 같은 중랑구라도 중화동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재개발 구역 4곳 가운데 3곳은 해제되고 현재 1곳만 추진되고 있는데요. 낙후된 이 일대를 되살리기 위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은 기자입니다. 중랑구 중화동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돼 온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은 4개 구역 가운데 현재 1개 구역만 남은 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주민 반대로 10년 넘게 추진돼 온 뉴타운 사업 3개 구역이 해제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이렇게 12년을 세월은 지나는 동안에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또 그분들이 12년 동안을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데 모든 생계를 걸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또 스트레스에 의한 각종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해제된 이후 개별 건물 신축 등 개발 행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지가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10년이 넘게 뉴타운 사업지로 묶여 있었던 만큼 기반 시설이나 주변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 주민들의 요구 역시 일대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 권력으로 지역을 묶었던 지역을 그냥 푸는 것만으로 행정적 잘못을 용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14년 동안 혜택을 받았던 지역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저희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군은 현재 이 일대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도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은 배제됐지만 주거 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시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이 대규모 사업은 이제 뭐 사실상 많은 분들이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 차원이거든요. 한편 군은 다음 달 초 이 일대 재정비 촉진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할 주민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보통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을 만나 생활 민원에 대해 직접 얘기하고 해결까지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중구에서 열린 구청장과 주민들의 만남 현장에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도 나누고 머리도 다듬고 운동도 하는 한 복지관입니다. 중구청장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생활 민원을 직접 듣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기 세수하는 데다 머리를 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여기 밑에다 달아주면 앉아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안 내려가고.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인 주민센터에서도 대화가 이어집니다.
조금 심도 있게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디 좀 기초적인 것만 하셔가지고. 평소 쉽게 만날 수 없던 구청장을 만나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 톡톡은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나 민원 사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직접 만나뵙기 참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마치 딱 만나니까 너무 기회가 좋았어요.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기대를 해야지. 도로 포장과 같은 생활 민원부터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사항까지 지난 10월부터 중구의 15개 동을 돌며 접수한 민원만 300여 건입니다. 민원 사항을 해당 부서별로 분류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거는 우선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또 조금 시간 걸리는 것들은 또 주민들하고 또 소통을 해가면서 좀 발전시키고.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청장의 현장 투어. 올해는 동마다 추진하고 있는 일동 일명소 사업과 주민 참여 예산 사업, 도시 재생 사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금천구 독산동에는 성동구 마장동과 더불어 서울시의 대표적 우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의 명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골칫거리이기도 한데요. 주민과 함께 새로운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독산 우시장 앞 도로입니다. 상인들이 직접 도로 청소에 나섰습니다. 우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 나선 겁니다. 하기 전에는 반응이 그치 냄새 많이 나고 지저분하게 그랬는데 청소하고 나니까 반응도 좋아지시고 암만 해도 우시장 주변이 깨끗해졌다 그런 반응입니다.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외에도 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올 2월 이곳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22년 말까지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지역 명소로 재도약시키겠다는 것. 상인뿐만 아니라 주민 역시 기대가 큽니다. 안심하시고 믿으시고 찾아주시는 그런 시장이 되게끔 좀 깨끗하고 뭐 거리낌 없는 그런 걸로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 우선적으로는 위생, 그다음에 육류 가공, 그다음에 상인들의 또 기본적인 마인드 변화. 주민들도 이렇게 호응이 더 많은 호응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우시장이 아주 개발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명품 독산동 우시장 육류 도소매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악취 저감과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기본 계획에도 관련 사업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특히 육류 가공을 위한 공동 작업장과 판매 시설 개선은 재생 사업의 핵심입니다. 안 좋다고 그다음에 냄새 난다고 그냥 내쫓을 시설이냐, 그거보다는 나름의 우리 지역의 자랑인데 그런 지역의 자랑이 좀 괜찮은 모습으로 변화하면 우선은 우시장의 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하는 부분들을 구청이나 그다음에 상인 주민분들 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에 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74년 개장해 지역 명소이면서 동시에 민원 대상이 된 독산동 우시장. 주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또 한번 재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보금자리식으로 아파트가 들어선 강남구 세곡동은 공공기반 시설이 부족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은곡마을에 우체국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강남구청에서도 이 부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공공시설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마을 한복판에 있는 유유지입니다. 한쪽 부지엔 컨테이너가 들어서 있습니다. 당초 문화시설 부지로 계획된 곳이지만 사겠다는 공공기관이 없어 민간에 팔렸습니다.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나머지 부지에라도 문화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며 2년여 동안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설정한 건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걔네 팔아먹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북카페, 소극장, 목욕탕, 이런 여러 가지 두루두루.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로 옆 땅은 우체국 부지입니다. 현재는 LH 소유로 지난 6월 우체국 설립 논의가 시작되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 중이고요. 주민들이 계속 또 우체국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강남구청에서도 해당 부지의 매입과 시설 건립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체국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문화센터 같은 시설을 지을 수도 있다고 밝힌 겁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확인하는 정도죠, 지금. 2년여를 끌어온 공공청사 유치 문제. 어떤 시설들이 언제 들어오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중구가 김장철을 맞아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종량제 봉투로도 김장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나 종량제 봉투 판매처에서 김장 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무료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10리터나 20리터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만 스티커를 붙일 수 있고 오는 12월 31일까지만 허용됩니다. 공동주택과 음식점은 김장 쓰레기를 원래대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에 배출해야 합니다. 걷기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서울 시민들의 하루 걷는 양의 절반이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걷는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특히 이 시간대 걸음 속도가 다른 시간대보다 더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빨리 움직여야 하는 현대인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겠죠. 점차 발걸음이 빨라지는 계절입니다. 바쁜 발걸음 속에서도 잠시 여유를 찾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